서울의 고급 빌라에서 사업가 승호의 외아들 진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통제하에 살아왔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혁은 인생에서 행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승호 씨는 아들의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통제하며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진혁의 엄마인 혜수조차 그녀를 애지중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그는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진혁은 부유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자 아이들처럼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승호 씨는 아들이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서 진혁을 사범학교에 보냈다. 진혁이 몰랐던 것은 그가 승호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어머니 혜수 씨는 전 남편인 승호 씨와 함께 진혁을 낳았다. 승호 씨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결코 진혁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를 면밀히 조사하고 비판했으며 그의 업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혁은 여전히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진혁은 25세에 명문대 경제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멸시받는 존재다. 수년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진혁은 마침내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승호 씨는 그룹 체제에서 큰 손실을 입은 자회사를 관리하도록 진혁에게 맡겼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다. 진혁은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임을 알았다. 입사 첫날, 진혁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회사는 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은 끊임없이 직장을 떠나고 작업은 과부하 상태이며 인사부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혁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섰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밤새도록 연구문서를 들고 다녔다. 진혁은 당장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 대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진혁이가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책임감을 엄격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혁은 점차 모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을 의심하던 베테랑 직원들도 점차 조용해지며 변화를 지켜봤다. 그런 가운데 진혁에게는 회사의 친절한 청소부 아름이라는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혁은 아름과 대화를 나누며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녀는 그의 삶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면 진혁은 아름이 경제학을 3년 공부하다 중도에 그만둔 사실만 알 뿐 아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이 텅 비어 있을 때 진혁은 가만히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름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너 오늘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진혁은 위를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듣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아름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기적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예전에 일하던 곳보다 월급도 많고 어머니를 모실 시간도 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혁은 깜짝 놀랐다.
아름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할 줄은 몰랐다. 눈앞에 작은 소녀를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아팠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강해요. 아름은 가볍게 웃었다.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혁은 그런 여자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라, 고 거듭 요청했다. 그날부터 진혁과 아름은 더욱 가까워졌다. 당장 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아름의 미소를 보며 진혁은 늘 행복했다. 학위가 없어도 아름은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그녀의 의견은 항상 실용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진혁은 그녀의 일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름은 단호히 거절했다. 진혁의 친절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다. 한편 회사는 점차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혁이 제안한 전략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승호 씨는 늘 회의적이었다.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호 씨는 진혁에게 화상통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말투는 변함이 없었다. 협업 기회가 큰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업가 태권 씨와의 거래입니다. 태권 씨는 유부남과만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남이 더 믿을 만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이것이 큰 도전임을 깨달았다. 모임에서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오직 아름뿐이었다. 그날 밤 진혁은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에 앉아 협력 제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파트너 선택에 극도로 신중한 노련한 사업가인 태권 씨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아내가 그 모임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진혁은 거의 확실히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희미한 복도의 빛이 사무실 공간을 청소하고 있는 아름의 작은 모습을 반사했고 그녀의 손은 평소처럼 민첩했다. 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친 생각이겠지만 아름만큼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똑똑하고 세련되고 용감한 소녀예요. 그는 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다. 아름. 아름은 의아하다는 듯이 뒤를 돌아 진혁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그녀에게 반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태권 씨와의 중요한 만남과 자신이 세운 특별한 조건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다. 그는 귀여운 남성과의 거래만을 신뢰합니다. 진혁은 아름의 반응을 눈으로 확인하며 결론을 내렸다. 진혁은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이번 만남에는 내 아내인 척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진혁이가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만큼 어울리는 사람은 없구나. 똑똑하고 세련되고 사교적인 상황도 잘 처리하는 사람이구나. 무리한 요구인 건 알지만 동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름은 생각에 잠긴 채 몸을 굽힌 채 진혁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는 진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기회다.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존경하고 잘 대해준 그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당신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아름은 눈빛을 굳건히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과소평가받는 것에 지쳤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저도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올랐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직원, 이사가 아닌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진혁과 아름은 부부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진혁은 아름에게 인사하는 방법부터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방법까지 비즈니스 환경의 기본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은 진혁이 여자와 함께 등장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태도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앉아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에 몸짓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차 한 잔을 들고 말했다. 진혁은 생각보다 쉽다. 누구 앞에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고 쓴웃음을 지었다. 아름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연습하자. 내가 방금 이상한 말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 진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연습을 하고 나니 진혁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정식 자격증도 없는데도 아름의 의사소통 능력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기 드문 통찰력이 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아름은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했다. 진혁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정말 잘한다. 내일도 잘할 거라 믿는다. 고 말했다. 아름은 미소를 지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 빛났다. 세심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을 문제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아름의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들은 사상 최대의 도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날 진혁과 아름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아름은 순백의 슈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우아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들어서자 많은 눈이 뒤를 돌아보았다. 진혁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습의 아름은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용감한 여성의 기질을 물씬 풍긴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태권 씨가 기다리고 있는 귀빈실로 들어갔습니다. 태권 씨는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친근한 50대 남성이다. 그의 아내 보람 여사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다. 진혁과 아름이 자리에 앉자 태권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관찰하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태권 씨는 젊은 커플이 너무 잘 어울려 보인다고 말했다. 아름은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진혁의 손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제 남편도 그런 식으로 자주 놀림을 받아요. 진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름이가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도 적응하게 됐다. 저녁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름은 이야기를 너무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능숙하게 이끌어간다. 처음부터 근황을 이야기하고 태권 씨의 취미를 묻고
능숙하게 진혁에게 대화를 돌렸다. 아름은 남편은 일에 매우 열정적이지만 나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상기시킨다. 나에게 성공한 남자는 사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 씨는 웃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남자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가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혁은 아름을 바라보며 감탄을 느꼈다. 그녀는 태권 씨를 공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저녁 식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만 진혁은 이미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름이 능숙하게 대화를 조절해 식사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고 업무 중심의 대화는 물론 훈훈한 대화도 이어졌다. 태권 씨와 아내 보람 씨는 메인 코스를 맛있게 먹은 뒤 점차 진혁에게 마음을 열었다. 논의는 점차 협력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태권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날카로우면서도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청년님, 귀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개혁안과 전 직원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권 씨는 진혁의 솔직함에 만족한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혁은 지난 몇 달 동안 계획했던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적 자원 최적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 찾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전을 결코 피하지 않고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름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능숙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의 전략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금융에 대해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기민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태권 씨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회사를 부도에서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보람 여사는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아름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조카님, 경제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이전에는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아름은 조금 놀란 듯 진혁을 잠깐 쳐다보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경제학을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중에 그만둬야 했어요. 보람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학업을 마칠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아름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외부인이 그녀의 능력을 진지하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회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태권 씨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나는 진혁이 일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나는 이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훌륭하고 똑똑하며 정교하고 지지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진혁은 아름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권 씨와 함께 잔을 들고 다 마셨다.
저녁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진혁과 아름은 둘 다 침묵을 지켰다. 한동안 저녁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둘 다 조금 낯설게 만드는 것은 부부 연기를 하는 느낌이다. 마침내 진혁이 침묵을 깨뜨렸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름은 가볍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님. 저도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진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원하시면 학교로 돌아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은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름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름이 강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호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와 길고 감격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진혁은 생각에 잠긴 채 아름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중요한 협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녀에게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음속에도 점점 또 다른 감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권 씨를 만난 후 회사에서의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태권 씨의 비서로부터 사업가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회사를 회생시킬 기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혁은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이 계획의 임시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아름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간소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오늘 진혁이는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름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구석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옆으로 걸어갔다. 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응? 아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진혁을 돌아보았다. 그냥 안도감이에요. 저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아졌어요. 다 망칠 줄 알았거든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름은 조금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냥 웃으며 돌아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진혁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진혁은 아버지 승호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늘 그렇듯 숲을 주위를 두드리지 않고 곧바로 요점을 전달합니다. 태권 씨와 미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혁은 네, 다 잘 됐어요, 라고 답했다.
승호 씨는 차갑게 코를 골았다. 그가 왜 당신을 만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강인함을 숨기지 못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마세요. 승호 씨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진혁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성숙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승호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아름. 맞지? 진혁은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청소 아줌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진혁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호 씨는 조롱하듯 웃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혁은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거 참 웃긴다. 승호 씨가 경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통화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끝났다. 진혁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 전화를 받고 진혁은 정신이 혼미해진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름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경멸적인 태도로 그녀를 언급했을 때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름을 과소평가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떠나 그녀를 찾으러 갔다. 청소용품을 정리하는 아름을 본 진혁은 그녀 앞으로 다가가 나랑 저녁 먹으러 갈래?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아름은 눈을 굴리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일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름은 묵묵히 진혁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의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진혁은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승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그날 저녁, 진혁은 아름을 데리고 서호변에 위치한 작은 식당으로 갔다. 화려하거나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이 있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아름은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진혁과 업무나 계획 없이 사적인 저녁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혁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묘한 기분,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왜 이곳을 선택했나요? 아름은 은은한 노란빛이 감도는 작은 식당을 둘러보며 물었다. 진혁은 웃었다.
너무 화려한 곳이 아닌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죠. 어떤 것에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은 눈가가 부드러워지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터가 메뉴를 꺼내자 진혁은 천천히 아름을 향해 걸어갔다. 요리는 내가 선택해. 아름은 웃었다. 있잖아. 내가 여기 이런 식당에 앉아 회사 이사님과 저녁을 먹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혁은 턱에 손을 얹은 채 흥미진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잊어버리세요. 오늘 밤 저는 매니저도 아니고 당신도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두 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름은 마음속에 문득 따뜻한 느낌이 솟아오르며 진혁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리더처럼 진지하지 않고 진심과 친근함이 가득한 이런 진혁의 모습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은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혁은 아름에게 직장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 작은 일로 아버지에게 혼났던 일 등을 털어놨다. 아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하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과자를 먹으러 다녔던 진혁의 말을 듣고 웃었다. 아름은 너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몰랐다. 고 놀렸다. 진혁도 따라 웃었다. 내가 늘 일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에는 당신이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이더군요. 진혁은 눈살을 찌푸리는 척했다. 정상인가요? 아름은 웃었다. 내 말은, 당신은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혁은 아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랑 있으면 다른 사람인 척 안 해도 돼. 아름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갑자기. 한 비트 더 빠른 속도로 식사를 마친 진혁과 아름은 호숫가를 산책했다. 공간은 조용하고 바람소리와 수면에 반사되는 빛만이 들립니다. 진혁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름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름은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에 눈을 깜박였다.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아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진혁이 이렇게 빨리 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생각한 뒤 돌을 들어 올렸다. 진혁아, 나 정말 좋아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아.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건 익숙해졌고, 너무 빨리 가면 또 뭔가를 잃을까봐 두렵다. 진혁은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름은 마음이 편해지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진혁이 회사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뭐 하세요? 승호 씨는 권위감 넘치는 목소리로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순진한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이 태권 씨에게 접근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여자와 연애 중인 것도 알고 있어요.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시나요? 승호의 외아들이 청소부 아줌마를 사랑하고 있나요?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가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승호 씨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녀를 이 가족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진혁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심호흡을 했다. 나는 명성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해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함입니다. 승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건가요?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고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호 씨는 일어섰다. 눈빛은 차가웠다. 좋아, 증명하고 싶다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혁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 회의실 문이 쾅 닫혔다. 진혁은 이 순간부터 자신이 완전히 독립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아버지와 팽팽한 대치 끝에 진혁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회의실을 나섰다. 앞으로는 가족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진혁과 태권 씨의 만남 소식은 재계에 빠르게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진혁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승호의 아들이 아닌 진혁은 이제 유망한 청년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진혁은 태권 씨의 조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진혁님. 저희 상사가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협력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혁은 살짝 웃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기회입니다. 고마워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진혁은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름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진혁은 직원 휴게실에서 아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앉아서 문서를 읽고 있었는데 너무 집중해서 진혁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줄도 몰랐다. 지금도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진혁이 말을 이었다. 아름은 위를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진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았다. 제안이 있어요. 아름은 고개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조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떴다. 농담하는 거야? 진혁은 지금만큼 진지한 적은 없었다. 고 단언했다. 당신은 경제 지식도 있고 날카로운 사고력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청소만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름은 조용했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아직 학위도 없어요. 조수 경험도 없어요. 괜찮아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학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았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진혁아, 미안해. 진혁은 그녀의 손에 닿을 뻔한 채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름은 진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시도해 볼게. 진혁은 살짝 웃었다. 나는 당신이 아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날 아름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일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고 대신 사무복을 입는다. 그녀가 진혁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자 여러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루 종일 아름은 새 직장에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요한 문서를 읽어주며 좋은 제안까지 해준다.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진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내가 말했잖아, 잘했어, 라고 말했다. 아름은 웃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진혁은 하지만 아주 좋은 시작이다 고 단언했다. 아름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진혁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혁이 점차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동안 승호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진 그는 감히 자신에게 반하는 진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이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진혁아, 너도 뭔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승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나 없이도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승호는 이제 이 미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그룹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빠, 제가 정말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승호 씨는 안 돼,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근데 그 여자애는 그랬어요. 이내 진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아름 말씀이신가요? 네, 승호 씨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의지할 곳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녀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심호흡을 했다. 아빠, 그 사람 만지지 마세요. 그럼 포기해. 전화를 끄는 진혁은 마음속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가 아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혁은 지체 없이 재빨리 자동차 열쇠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지금 당장 아름을 만나셔야 합니다. 진혁은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며 서울의 거리를 질주했다. 아버지의 전화는 공허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승호 씨가 한 번도 장난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아름을 노리고 있다면 그녀는 분명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차는 아름이의 작은 하숙집 앞에 멈춰 섰다. 진혁은 얼른 내려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름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진혁아, 여기서 뭐해? 진혁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나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나요? 아름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 문제 없나요? 진혁은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아버지가 경고하셨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를 노리겠다고 하셨다. 고 말했다. 아름은 순간 멍하니 진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냐 고 다정하게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름은 잠시 침묵했다가 가볍게 웃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진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름은 눈을 멀게 한 채 작은 모텔방 의자에 앉았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가면 조만간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는 그런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감히 당신 같은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만간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진혁은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일을 혼자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름은 눈을 반짝이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라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름은 진혁아, 나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혁은 아버지가 아프게 놔두지 않겠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름은 오랫동안 진혁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 직면하자. 다음날 아침, 진혁이 두려워했던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SNS에는 소년 진혁 옆에 수수께끼의 여인, 금광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가라는 제목의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아름의 과거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가난한 소녀였고 학교를 중퇴하고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누군가가 청소복을 입은 아름의 사진을 몰래 찍어 욕설과 함께 게시한 것.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은 아름에 대해 속삭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고 어떤 사람은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남다른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졌다. 그녀가 책상에 앉았을 때 직원이 몰래 그녀 앞에 신문을 놓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현대판이지만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라는 굵은 제목의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아름은 그 기사를 본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언론계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사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진혁아, 추측할 필요는 없어. 다들 알잖아. 이걸 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 진혁은 분노를 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회의에서 진혁은 모든 직원들 앞에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강력했다. 오늘 아침 기사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말해 주세요. 여기까지 데려온 건 나니까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아름은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 도움을 여러 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진혁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캔했다. 가난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출신만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들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너무 멀리 가셨어요. 승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단지 당신을 실수로부터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혁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 전화를 끊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자신과 아름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소식은 계속 퍼져 회사 내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혁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태권 씨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다. 기사가 나온 지 이틀 뒤, 진혁은 태권 씨의 조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진혁 씨, 저희 상사가 지금 당장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혁은 순간적으로 놀랐다. 오늘? 네, 중요한 회의라고 하더군요. 진혁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태권 씨 사무실에 도착한 진혁은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진혁 씨, 저 꼭. 진혁은 자신이 매우 용감하다고 인정하며 태권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권 씨는 웃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비웃는 소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혁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태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는 당신이 단지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젊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당신은 정말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과감히 옹호하는 사람이 이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혁은 조금 안도한 마음으로 태권 씨를 바라보았다. 그럼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권 씨는 진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다. 동의합니다. 진혁은 깜짝 놀랐다. 그는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요? 태권 씨는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신은 당신이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협력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해냈어요. 태권 씨 사무실을 나온 진혁은 곧바로 아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아름은 웃었다. 항상 중요한 소식이 있잖아요. 진혁은
태권 씨가 협력하기로 했다. 고 답했다. 반대편에서 침묵이 흐르더니 아름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그랬나요? 진혁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은 가볍게 웃었다. 저는 아주 작은 부분만 도왔을 뿐입니다. 너무 겸손해지지 마세요. 진혁은 지금 당장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놀렸다. 그런데 아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진혁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혁은 말을 멈췄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름은 한숨을 쉬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입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 때문에 가족들과 맞서고 험담을 참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혁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내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름은 숨이 막혔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습니다. 진혁은 한숨을 푹 쉬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럼 어쩌실 겁니까? 아름은 침묵했다. 내 생각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아름의 말은 진혁의 마음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진혁아, 미안해. 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통화가 끝나기 전 아름의 한숨만 들렸다. 진혁은 눈앞의 모든 것이 열린 듯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아름은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아름이 자신을 생각하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쉬운 길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길에 그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어섰다. 그녀가 내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나도 그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진혁은 단지 아버지의 험담이나 압력 때문에 아름이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신이 그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당신 자신이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진혁은 곧바로 아름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혁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는 서둘러 가까운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아름이 회사에 오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불안감이 진혁을 감쌌다. 그는 그녀를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었다. 진혁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아름의 어머니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 작은 집은 진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황량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진혁이 도착했을 때 아름이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심호흡을 한 뒤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아름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돌아섰다. 진혁아, 왜 왔어? 진혁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집에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진혁아, 나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진혁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는 없고 말했다. 나를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름은 침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볍게 기침을 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진혁아, 그 사람한테 진심이야? 진혁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 진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아름을 향해 돌아섰다. 딸아, 고생이 많았다.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가족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가볍게 웃었다.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왔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해줄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진혁은 아름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아름아, 난 남들이 뭐라든 신경 안 써. 난 내 마음만 중요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날 밀어내지 마. 아름은 오랫동안 진혁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혁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더 이상 날 떠나지 마세요. 아름을 다시 데려온 진혁은 아버지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혁이 스모씨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고 눈은 싸늘했다. 내가 이렇게 완고할 줄은 몰랐어. 진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가 제 능력을 증명하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승호 씨는 입술을 오므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여자가 당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분한 말투를 유지했다.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당신과 동행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승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한숨을 쉬었다. 눈이 살짝 피로한 상태였다.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진혁은 문득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승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지킬 만큼 충분한 용기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진혁은 감동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승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혁에게 나가라는 손짓만 했다. 진혁은 아직 아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아니었고 그게 진혁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몇 달 뒤 진혁과 아름은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고 진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름은 대학으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진혁은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회사를 만들고 있다.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함께 서서 진혁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아름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은은하게 웃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그리고 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점차 황혼이 내리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입니다. 결혼식 이후 진혁과 아름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진혁 아버지의 압력도, 사회의 소문도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진혁은 결혼하자마자 약속을 지키고 아름이 대학에 복귀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아름은 진혁에게 너무 의지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있던 진혁에게 그녀는 내 등록금은 내가 내고 싶고 말했다. 진혁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래야만 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름은 진혁의 손을 잡고 가볍게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두 발로 서고 싶어요. 제가 당신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누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혁은 그런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름은 진혁이 자신의 결정을 항상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태권 씨와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회사가 더욱 탄탄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진혁 기업의 급부상을 눈치채고 치열한 경쟁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혁은 경쟁사 대표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진혁 씨, 저희가 당신 회사를 사고 싶어요. 진혁 앞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했다. 진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살짝 웃었다. 그럼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는 웃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혁은 손을 꼭 잡았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입니다. 소중한 파트너 아름, 진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름은 평소보다 더 사려 깊은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진혁은 한숨을 쉬며 아름에게 회사 상황을 말했다. 아름은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고 말했다. 진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이에요? 아름은 노트를 꺼내 사전에 조사한 시장 확대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들을수록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름은 가볍게 웃었다. 저는 아직 귀사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묵묵히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름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진혁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름의 손을 잡았다. 아름은 웃으며 진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싸우겠습니다. 경쟁 회사가 진혁의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름과 진혁은 함께 반격 계획을 세운다. 그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아름의 눈은 결의에 가득 차 빛났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아직 깨닫지 못한 기회를 활용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진혁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 아름은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이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아름의 도움으로 진혁은 신속하게 확장 전략을 실행하여 더 많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홍보, 기대 이상의 결과. 진혁의 회사는 굳건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튼튼하게 성장했다. 라이벌 그룹은 진혁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강제로 철수하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진혁과 아름이 함께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름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혁 가족의 반대부터 시장에서의 싸움까지 어려운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몇 년 후, 진혁은 가장 성공적인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름 씨는 학업을 마친 뒤 예전과 같은 처지에 놓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혼자서 교육지원단체를 설립했다. 어느 날 아침, 아름이가 열심히 문서를 읽고 있을 때 진혁이 다가와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감싸 안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름은 웃으며 진혁을 돌아보았다. 언제요?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생길 것이라는 걸 깨달은 날. 아름은 놀란 눈으로 얼어붙었다. 진혁아,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진혁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이제 곧 부모가 됩니다. 아름은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진혁은 그녀를 꼭 껴안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은 진혁의 가슴에 기댄 채 웃었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진혁과 아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용감하게 도전에 맞서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성숙의 여정이기도 하다. 진혁에게서 우리는 성공이 재능이나 가족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인내, 결단력, 도전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혁은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름에게서는 강인한 여성의 강인함이 보입니다.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상승을 위해 노력하며 배경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동료애, 이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삶에서 행복과 평화, 가치 있는 동반자를 찾길 바랍니다.